아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주가 직접 배달에 나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루에 몇 번이나 직접 본인이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배달비가 엄청 올랐으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매출의 70% 이상이 배달에서 나오는 거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유도하는 그런 업주들도 있다고 하는데 포장 전문 식당이 아니에요. 근데 직접 손님이 가서 이렇게 포장을 해갈 경우에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인 쿠폰을 적용해 줍니다. 네. 근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낫대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 그거보다 할인 쿠폰 적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음식을 직접 식당에 가서 포장해가지고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 번거롭죠. 같고.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식당 주인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식당 홀 손님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집단 탈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커피 전문점, 네. 자영업자들이 모인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 한 채팅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배달앱 업체에 대한 횡포 대응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해당 커뮤니티 가게들의 그 영수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달앱 싫어요. 8,000원 이상이 수수료 나간다. 배달앱 이용하지 마세요. 저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는. 그래서 좀 이목을 끌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 업체들은 우리 배달앱 떠나자. 네. 다 같이 우리가 탈퇴를 해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집단 행동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나왔는데 여기서 딜레마와 고민이 또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배달앱이 너무나 익어져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다 배달앱을 가니까 배달앱을 탈퇴해버리면은 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매출이 안 나오게 되는 또 이런 딜레마에 함께 빠져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배달 팁을 높이니까 높인다기보다도 퍼센트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요금제 인상분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건데요.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나름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 배달 팁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비 절약법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서 뭐 커피나 치킨을 시킬 때 뭉쳐서 한꺼번에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누군가 7시에 땡땡 치킨 드실 분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럼 해당 메뉴를 주문하고 싶은 가구가 참여해서 각자 원하는 메뉴를 골라 전달하고 배달비까지 n분의 1에서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나가서 자신이 주문한 메뉴를 받아오면 배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뭐 이러다 보니까 2030층에서는 아예 배달 끊기 챌린지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네, MZ세대들, 2030 세대에서는 배달을 끊겠다라고 해서 SNS를 보면 그 해시태그에 배달 끊기 챌린지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도 잠깐 봤지만은 공구, 저 배달도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네. 모아가지고 저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배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식 배달비가 너무 높다,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53.4%가 저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 적정 배달비를 또 따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1,000원 정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또 의견도 함께 우리 국민들이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